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 3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좀 위기 가능성을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한 기사가 오늘 하나 나오긴 했더라고요. 나라별로 부채가 많은 데가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디폴트 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갖고 좀 자세히 숫자를 살펴보면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부채 106%, 정부 GDP 대비 정부 재정 부채, 정부 재정 적자가 106%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탈리아 134%,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한국은 건전합니다. 36% 써 있는데 실제로 한 40몇 프로 될 거예요. 올해 데이터가 아닐 겁니다, 이게.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저는 미국, 중국, 이탈리아 이렇게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은 수치상으로는 50%인데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좀 더 드리자면, 이게 미국의 재정적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마이너스 26% 나왔습니다. 이 재정적자 정책을 펴는 거는 일단은 재정 부양이죠. 경기 부양책이에요. 좋은 건데, 경기에는 좋긴 좋은 건데 실제로 43년에는 좋았었죠. 군인들 월급 주고 탱크 만들고 군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2019년 데이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0년에 실제로 지금 재정적자 한 마이너스 20% 가까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돈하고 이때 쓰던 돈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지금은 뭐예요? 군함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망해가는 애들을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적자의 대부분이. 망해가는 불쌍한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주는 게 재정적자의 지금 목적이란 말입니다. 어떤 경제 부양책 이런 거보다도 니네 굶어 죽으면 안 돼. 월세는 내야지. 이런 거기 때문에 글쎄요. 경기가 망하지 않게 지금 겨우겨우 받쳐주는 거지 이게 어떤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재정적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슬슬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지금 전 세계에 달러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때고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는 여러분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의 신용도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버린다면 다시 달러의 강세는 오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달러가 그렇게 많이 찍혔는데 당연히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오거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미국 정부의 하여튼 위기 상황이 되면 달러는 무조건 강세를 보인다. 심지어 2008년인가 2011년인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을 때도 달러가 오히려 초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드디어 이제 저의 생각대로 일단 달러가 다시 강세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 덕분에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금값, 유로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위험자산군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미국장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요.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아마 이런 식으로 대충 선을 그어놨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쨌든 쓸모없는 선이라서 이런 건 지워버렸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이런 기울기로 미국이 상승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추세선 위쪽으로 이렇게 쏘면은 이거는 매도 찬스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이렇게 고점이 요날 나오긴 나왔어요. 어쨌든 요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점이.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요 세 개의 추세선이 있죠. 지금 이 추세선, 이 맨 위에 있는 요 추세선을 가지고 자꾸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이 선 따라서 주식이 오르게 되면 나스닥 변동성 지수가 자꾸 상승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이 선대로는 어쨌든 계속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상승의 기울기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아예 돼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필요할 텐데,
아무튼 오늘 밤이 이제 그겁니다. 오늘 밤이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요렇게 보는 걸 하나 말씀드려 보자면 요렇게 박스권입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 요렇게 박스권이라 할 수 있겠고,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밀리느냐 마느냐, 그리고 고점이 얼마나 낮아지느냐를 오늘 밤 테스트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선 놓고 보면 추세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선 상단에 대한 저항, 이거 오늘 추세선 돌파하고 위쪽으로 기울기, 상승 기울기 더 가파르게 하면서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또 그리고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은 여기 있는 이 고점 11,000대를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오늘 지금 테스트할 만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11,000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미 넘어갈 거면 넘어갈 거면 금요일날 넘어갔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금요일날 애플 실적하고 뭐 각종 대기업들 실적 다 나왔고, FOMC 회의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료가 신선해서 올라갈 거면은 금요일날 올라갔었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크게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나스닥 100이, 그러니까 나스닥 대형주가 현물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100 지수가 어쨌든 오늘 갭상승 출발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요 모양이면요. 갭상승 출발하면 아마 11,000쯤 출발할 겁니다. 11,000이면 어디예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죠.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현물 지수. 11,000 자리에서 갭상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갭상승한다는 얘기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은 아예 돌파 안착하거나, 요거 이제 오늘 밤이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거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지금 이 자리에 갭상승하면 이 자리예요. 갭상승해서 여기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오늘 밤에 결정할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떤 넘어갈 만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실적도 다 나왔고 뭐 FOMC도 끝났기 때문에 넘어갈 만한 어떤 재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이성적인 이런 분석이 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힘과 심리로 넘어가는 거라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날이에요.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밀리면서 3고점을 확인하느냐, 뭐 요런 날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해서 막 별로 그렇게 뭐 마음이 막 심란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이미 버블이 갈 때까지 왔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네가 더 올라봐야 나는 반드시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는 이제 그거죠. 그래도 딱 꺾이는 타이밍을 맞춰갖고 정확하게 좀 수익률도 높이고, 타이밍을 딱 맞춰갖고 수익률도 좀 높이고, 좀 마음고생도 좀 덜하고, 웬만하면 사자마자 수익이 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좀 지수 고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맞아지니까, 그런 게 좀 불확실하니까, 그런 게 좀 어쨌든 좀 짜증이 나서 그렇지, 솔직히 지금 뭐 오늘 밤에 뭐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애플이 오늘 밤에 뭐 20%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저는 어쨌든 뭐 이런 지금 뭐 인버스를 들고 있는 이런 거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각자 마음 편한 대로 하셔야 돼요. 마음 편한 대로. 난 도저히 불안하다, 난 그래도 돌다리 두들길란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여기 뭐 고점을 넘어서 안착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인데 고점 넘어 안착한다, 그러면 인버스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나는 위험감수 이거 넘어가면 할란다, 종가상으로 넘어서 안착하면 위험감수 할란다, 그러시는 분들은 위험감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는 어쨌든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투자는 본인 마음 편한 대로 어쨌든 하는 거니까, 자기 투자 성향대로 하는 거니까 답은 없어요. 답은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일단 안 팔 겁니다.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인버스는 딱히 그렇게 팔거나 딱히 손절할 생각이 없어요. 한번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은 뭐 어쨌든 인버스 비중을 뭐 줄이든지, 어쨌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저는 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손절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개겨보려는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는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들 대응들 잘 하시고요. 넘어가면 크게 넘어가고 밀리면 크게 밀리고, 오늘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더 테스트하는, 저는 금요일날 고점 테스트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한번 지금 더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골 때리게 됐고요. 한국장 얘기 조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어쨌든 재밌게 봐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환율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환율 얘기 잠깐 하자면 방금 봤다시피 달러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계속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요 저점 언제 나온 저점입니까? 요게 6월 10일부터 지금 현재 2달 가까이 지키고 있습니다.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이니까 대충 한 2달 정도. 이 굉장히 센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외국인들이 먼 뒷구녕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안 빠지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 점이고요. 오늘 신기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파란색이고 그 2차전지하고 네이버 다음을 띄워 올리면서 지수를 방어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어떤 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를 어쨌든 삼성전자나 뭐 지수를 너무 강세로 끌고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폭락도 시킬 수 없으니 그럼 오늘 뭐 하지? 2차전지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사가지고 지수 방어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뭐 빠지긴 빠져야 되는데 미국장이 안 빠지려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 그럼 LG화학이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사가지고 카카오 같은 거 사가지고 대충 그 지수 방어나 하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그건 뭐 저만의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풋옵션 같은 것들 보시면 일단 지켜야 될 자리들은 일단 뭐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콜옵션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콜옵션도 어쨌든 여기서 올라가자면 어쨌든 한 번 정도 더 쏠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딱 가운데 떠 있어요. 이 선물 박스권입니다. 선물 박스권. 어디 박스권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 지수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저점은 대충 한 296 그리고 고점 한 304 296 304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 요 안에서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지 아직 못 정해가지고 대충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데리고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오늘 밤에 어떤 방향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움직이겠지만 오늘 밤에 미국이 또 별일 없이 또 조용히 가만히 있다면 또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아무튼 오늘 참 LG화학이 11% 오르는 꼴도 보고 요즘 참 재밌는 일들 되게 많습니다. 애플도 하루에 10% 오르고요. 하긴 뭐 애플 시가총액이 2,000조 가까이 되는데 10% 올랐는데 LG화학 44조밖에 안 되는데 오늘 11% 오른 거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재밌는 모습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간단하게 좀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할 말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런 게 많이 보이죠. 애플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걸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멀리 가지 않고 LG화학으로 계속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이 이렇게 있죠. 차트를 이렇게 LG화학 차트인데 이렇게 한번 보면은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이 지금 눈에 띄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왕창 터졌고요. 여기서 왕창 터지고 있죠. 물론 뭐 중간에도 좀 터지긴 터졌는데 어쨌든 가격상으로 여기는 중간에 떠 있으니까 일단 어쨌든 지금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일단 거래량은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이 거래량 가장 많이 터졌고요. 지금 여기 현재 보이는 기간 중에서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도 나왔고 이게 여러분들 대세 상승이냐 자꾸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장대음봉에 거래량 많이 나왔죠. 3월 19일날 LG화학 그죠? 3월 19일날 장대음봉에 대량 거래 터졌어요. 이거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은 장대음봉에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더 폭락하겠다는 사인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대세 상승이면 여기 있는 이 장대음봉도 그거 아니냐고요. 그죠? 여기 나온 이 장대음봉도 대량 거래의 장대음봉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다는 신호 아니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날 저점 나오고 지금 배로 올랐죠. 배로 올랐습니다. 거꾸로 보자고요. 거꾸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여기서 두 배 넘게 오른 주식이 거래량 최대로 많이 터지면서 11% 올랐어요. 이거를 과연 여러분들 어떤 대상승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어쨌든 약간 좀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일봉만 봐도 그렇고요. 일봉만 봐도 그렇고 월봉 같은 것도 좀 이런 거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2011년 고점
2011년 고점이 여기 뭐 50 몇만 원 선인데 이거를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거를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져야겠죠.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져야 되는데 이때 당시 한번 좀 보자고요. 여기 거래량 많이 터져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오히려 여기서 거래량 없어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자리들. 여기가 전고점 넘는 자리 아니에요. 방금 전에 2011년 고점 넘어가는 자리인데 여기서 거래가 없이 조용해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어떻게 좀 어떻게 이게 넘어가서 폭등하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뭐 삼성전자 팔아제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어떤 지수 안에서 뭐 종목들 밸런스 맞추고 이런 흐름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애플 같은 거나 지금 오늘 LG화학 같은 거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 여기서도 애플도 장대연봉에 대량 거래 나왔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장대연봉에 대량 거래 터졌다고 추가로 폭락하는 게 아니란 거죠. 여기서 장대연봉 나오고 대량 거래 터졌다고 여기서 무조건 추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가능성은 이렇게 됐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 금요일날 대량 거래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거래량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고, 하여튼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점들은 어쨌든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워낙 미친 버블 상황이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지금 올라봐야 큰 영향가는 없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예, 하여튼 잘들 마인드 컨트롤들 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